여러분, 굴비 정식 드셔보셨나요? 녹찬물에 밥을 말아 보리굴비 한 점 뜯어 먹으면 그 맛이 참 일품이죠. 그 굴비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전라도 영광입니다. 칠산바다는 신안 임자도라는 섬에서부터 전북부안 위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를 말하는데요. 그 바다에 7개의 섬이 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에 가면 칠산타워가 서 있고 칠산대교가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칠산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죠. 겨울철 동중국해에서 머물던 조기는 봄이면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데 흑산도를 지나 칠산바다에 이르렀을 때 알이 가장 충실하고 빛깔도 황금빛을 띈다고 합니다. 이 조기를 법성포의 해풍에 말린 것이 바로 영광굴비입니다. 옛 문헌에는 봄마다 상선들이 모여들어 조기를 잡고 파는 소리가 서울 장터처럼 떠들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가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흥이 따라오는 법이죠. 그 흥이 닿은 곳, 칠산바다를 끼고 천년을 살아온 포구 법성포. 오늘은 이곳에서 매년 단오날이 열리는 법성포 단오제를 보러 왔습니다. 법성포 단오제는 1600년대부터 지역 축제로 시행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중단되고 복원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1989년 지금의 모습을 갖췄고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단오제 본행사가 시작되기 한 달여 전에는 법성포 동편 습쟁이에서 난장특위가 열리는데요.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 법성포 보부상 조직이 단오 행사를 알리려 난장기를 세웠던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본 행사는 산신제로 시작됩니다. 법성포 뒷산 인의산 와우정에서 열리는데요. 마을 수호신인 산신에게 제를 올리며 재앙을 막아주고 풍요를 기원합니다. 산신에게 먼저 제를 올리는 것은 법성포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됐던 강릉 국사서왕제 역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관령 산신에게 먼저 제를 올렸죠. 마을이나 고을에 작은 신을 모시기 전에 그 일대를 다스리는 더 큰 산신에게 먼저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민족 제2의 오랜 순서인 셈입니다. 둘째 날, 단오 당일에는 당산제가 열리는데요. 산신제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당산신은 마을을 직접 지키는 신으로 여겨서인지 제를 준비하는 정성도 더 깊어 보였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당산제에 농악패가 따라붙어 탈을 쓰고 한바탕 놀이판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지금도 농악대는 여전히 함께하지만 탈을 쓰고 노는 놀이마당의 비중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듯합니다. 유교식 제사를 마친 후 의용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절을 한 후 소지를 태우고 음복하며 안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셋째 날, 법성포 단오제에서 가장 본격적인 의식, 용왕제가 펼쳐집니다. 용왕제는 칠산바다를 관장하는 서해 용왕신에게 한양으로 세곡을 실어 나르던 조은선의 안정과 어민들의 풍요를 기원하던 오랜 제사입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전을 위해 정박한 배를 단단히 고정해두고 그 위에서 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안당으로 구슬하는 이유를 신께 알리고 초가망석으로 여러 신을 청해 모십니다. 다음은 용신구,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신을 불러 배의 안전과 만선을 빕니다. 이어지는 용왕구풀이는
살면서 풀지 못한 매듭, 즉 한을 상징하는 골을 하나씩 풀어내며 어민들이 바다에서 겪었던 답답함과 슬픔을 씻어내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왕굿, 배를 지키는 신에게 무사고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제석을 모시는데 본래 불교의 천신에서 비롯된 이 신은 무속에서 수명과 생업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법성포는 지형이 마치 소가 물에 누워있는 형국이라 해서 소머리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있는데요. 한바탕 구판이 끝나고 먼저 소머리를 바다에 던져 용왕께 올리고 이어서 용선을 띄워보냅니다. 용선에는 사람들의 기원과 함께 한 해 동안 쌓인 애군도 함께 실어보낸다고 합니다. 넷째 날, 법성포단오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는 선유놀이입니다. 선유놀이는 단오날에 부녀자들이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던 풍습에서 비롯됐습니다. 뱃놀이는 본래 양반이나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지만 법성포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부유한 물상객주의 부인이 경비를 모두 부담해 한 해 동안 집안일과 굴비 엮는 일에 고생한 마을 부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유놀이는 사공과 악사를 제외하면 참여자 전원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이 선유놀이 역시 용왕제와 마찬가지로 먼 바다로 나가는 대신 정박해놓은 배 위에서 진행됩니다. 법성포 단오제 보존의 앞마당에서는 나흘 내내 연날리기, 씨름대회, 농악, 창포물 머리감기, 먹거리 장터 같은 체험 행사가 쉴 새 없이 열렸는데요. 주말에도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산신제와 당산제, 용왕제와 선유놀이, 이 핵심 의식들이 열리는 자리는 체험 행사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인지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참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재관과 관계자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촬영팀들이 자리를 채우고 그 사이로 마을 주민들이 듬성듬성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흘이라는 일정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핵심 의식만 놓고 보면 이틀이면 충분한데 온전히 단오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꼬박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체험 행사나 먹거리 장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식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보다는 법성포만의 특별한 전통을 살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산신제와 당산제, 용왕제와 선유놀이, 법성포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의식들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축제였습니다.